안녕하십니까, 성경 원어학당 TV입니다. 오늘은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요 부분만 간략하게 영상을 촬영해 봤습니다. 읽기와 쓰기, 히브리어를 읽고 헬라어를 읽고 쓴다는 것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미 여러분 속에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읽기와 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 것을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읽기와 쓰기라는 이 자체를 먼저 이해를 하면 다른 언어를 읽고 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용이하지 않을까, 좀 쉬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도 히브리어 헬라어를 접하다 보니까 일단 언어에서, 문자에서부터 낯설기 때문에 이 효과적인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히브리어고요, 이게 헬라어입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죠. 자, 이거를 읽고 또 이거를 써야 돼요. 쓰기 하고, 헬라어도 읽고 쓰기를 한다. 자, 지금 이거를 좀 읽어 보시죠. 그리고 이것도 읽어 보세요. 영어하고 비슷해 보이죠? 예. 뭐 요거는 영어의 O 같고, 요거는 N, 뭐 요거는 A, 그 다음은 뭐 전혀 요거 S. 자, 요거는 진짜 여러분 재밌는 게, 요걸 보면 영어의 E하고 N이잖아요. 그래, N이, 요건 N이야 볼 수 없지. V니까. 소문자는. N이면 E, N, 그러면 N. 이렇게 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히브리어는 문자 자체가 생소하잖아요. 자, 왜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없이 제가 아까 얘기를 할 때하고 지금 여러분 읽고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 이거를 보고 읽고 쓰셔야겠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벌써 이거를 어떻게, 이게 뭐야, 이럴 겁니다. 제가 왜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딱 하기 전에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얘기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했잖아요. 여러분이 그랬으니까 쓴다. 여러분이. 자, 썼죠. 그리고 이걸 또 있잖아요. 제가 말을 하지 않고 이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가 또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써보세요를 글로 써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써보세요. 써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제 말을 들은 소리를 듣고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 있는 글자를 다시 읽어보면 써보세요. 제가 소리로 써보세요 들었죠. 그리고 써보세요 해서 글씨를 썼죠. 또 글씨를 쓴 걸 가지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써보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써보세요. 말을 들었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써보는, 그 글로 쓰세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써보세요.
보세요. 자, 왜 여러분이 읽기와 쓰기가 쉽냐면 여러분이 배웠잖아요. 한글을. 우리말이잖아요. 한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배웠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배웠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아기 때 여러분들이 글을 보고 엄마가 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맨 처음에는 그냥 말로 배웠잖아요. 엄마, 엄마. 그래서 우리가 뭐 압니까? 아기 때? 그냥 따라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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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아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엄마라고 하는 것과 아빠라는 이 문자를 이해시킨 게 아니라 그냥 보여줬죠. 그래서 엄마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아빠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여러분 애기들한테 엄마 아빠 이렇게 계속 반복을 시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인지가 되니까 이제 엄마라는 글자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읽게 된 거죠. 그리고 그전에는 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 엄마하고 비슷한 사진을 보면서 엄마라고 우리가 이미지로 배웠던 겁니다. 제가 왜 갑자기 히브리어 읽기 쓰기 하려고 하다가 왜 이런 소리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이 언어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일단 읽기 쓰기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읽기란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읽기라는 그 생각을 이렇게 글로 표현해 봤어요. 읽기란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낸다는 거잖아요. 소리를 내면 어떤 언어든지 우리가 말하는 소리는 자음과 모음을 기본으로 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 때, 여라고 할 때는 이응과 모음인 여와, 그렇죠? 그 다음에 자음인 니을과, 그 다음에 모음인 어와, 자음인 분과, 부와, 비읍과, 모음인 우와, 자음인 니을을 써서 여러분이 소리를 듣고 쓰셨죠. 그리고 읽는 거라는 거는 이거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낼 때 이여 이응이죠. 여 이여 리을 러 비읍 우 부 하다면 니은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천천히 말했죠. 이응 여 자 우리가 아에 이 모음을 왜 자꾸 아에 이 오 우라고 하냐면 원래는 모음은 그냥 없는 거잖아요. 앞에 요걸 자음이라고 보면 여기에 기억이 붙으면 가잖아요. 그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이거를 읽는다는 것과 쓰는 것을 이해하시는데 몰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든 이게 헬라어든 문자의 모양이 우리하고 생소하지만 원리는 자음과 모음이다 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몰입하세요. 어려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처럼 생각을 여기시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를 그냥 생각 안 하고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처럼 우리말도 처음에 배울 땐 모르는 거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다시 한번 할게요. 제가 여러분을 써보세요 하면 이응 이 하고 이게 모음이 에 이 오 우 우로 발음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안 쓰는 거는 이 모음이란 자체가 이렇게 그냥 말로 나오는 게 이렇게 에 이 오 우 여기 자음이 하나도 없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발음이 아에 이오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여 할 때 이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러 할 때 리을과 분 할 때 자음이 비읍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음인 인간이면 그냥 내는 아에 이오 우이에 야 와이야 이렇게 이 소리, 이 자음 없이 내는 어떤 소리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자음이라는 거, 우리가 어떤 걸 정해놓고 불렀을 때 이야 만약에 기억으로 하면 가게야 요요 구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읍을 붙이면 바비 부에 우에 이렇게 자음을 붙여서 모음과 함께 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리를 배울 때 우리는 자음이라는 것과 모음이라는 것이 함께 소리를 내서 우리가 소리를 낸다. 자, 지금 읽기를 먼저 했지만 사실은 이렇게 돼야 됐었던 거네요. 쓰기라는 것부터 되는 거네요. 쓰기. 자, 여기 쓰기를 먼저 얘기해 보면 소리를 듣고 쓴다잖아요. 소리는 지금 아까 보신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영어나 뭐 기타 외국어는 다 알파벳이라는 게 있잖아요. 알파벳. 그거는 배워야 되는 거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소리라는 게 있잖아요. 소리. 모든 언어를 초월해서 아가 있고요. 으아 이런 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소리를 쓴다는 거죠. 쓴다는 거는 다른 뭐 그린다고도 되거든요. 네. 소리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기 위해서 각 나라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익숙한 어떤 이미지,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자기가 내는 소리에다가 붙였다는 거죠. 이게 언어학적인 얘기인데요. 자, 다시 왜 제가 바로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를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거를 얘기하냐면, 읽기와 쓰기라는 것이 뭔지를 먼저 우리가 지금 읽고 쓰잖아요. 우리말을. 여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읽기란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내려면 어떤 언어든, 이거는 여러분이 문자를 안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 할머니들, 지금 제가 50이 넘었는데요. 지금 젊은 사람들 잘 모를 거예요.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저희 할머니,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는 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말을 못 하시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머니 이것 좀 읽어줘. 그러면 할머니가 못 읽었단 말이에요. 제 어렸을 때. 글을 안 배웠거든요. 그러면 할머니가 버렸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할머니가 말 잘하시는 할머니, 옛날 얘기도 잘해주시고요. 근데 이야기 책을 못 읽으세요. 근데 그거는 이미 책으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할머니가 글을 못 읽는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구전, 소리로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로 전해온 거에 구전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소리로도 그냥 얘기는 됩니다. 그러나 읽는다는 거예요. 문자라는 것은 문자를 배우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소리를 기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그게 지금 당장 헬라어 히브리어 읽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시겠지만, 그냥 그렇게 공부하시면요 나중에는 분명히 지쳐서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특별히 한글 성경도 다 통독하지 못하고 한글 성경의 뜻도 잘 모르는 분도 많은데, 그 한글 성경이 기반이 되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를 계속 할 수, 평생을 한다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처음에는 흥미를 가지고 시작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의욕이 떨어집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저가 좀 성격이 그런지 몰라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좋은 그 선생을 만나면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도 뭐 어떤 말씀의 뜻을 알려주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왜 이래야 되는지 그걸 이해시키면서 하면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것 같아도요, 그거를 느낀 사람은 이 공부를 계속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를 알수록 그분의 뜻이 더 분명하고 깊게 느껴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이 이 언어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제자나 그 밑에 사람들도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읽기란 지금 이게 이게 또 선입관이 주니까요. 벌써 이게 있고 없고가 여러분에게 이게 있고 이게 없고 이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자, 우리말을 외국인이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이 우리나라를 배울 때 말은 배울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만약에 글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합시다. 자, 안녕하세요. 그때 안녕하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말을. 근데 안녕하세요 라고 이걸 글로 써놓고 자, 뭐 영어로 해가지고 읽어보세요, 영어로 얘기해 줄 거 아닙니까? 외국인이 우리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세요 라고 try 해보세요, 시도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모르겠죠. 이렇게 이 글을 안 배우면요. 근데 말은 한다는 겁니다. 말. 그죠? 우리 할머니들이 말을 하지만 글을 못 읽듯이 그 호랑이 얘기를 동화책은 우리 어머니는 읽어주는데 어머니가 읽어주는 것보다 할머니 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할머니는 자신이 한 얘기를 기록한 책을 읽지 못합니다. 왜? 글을 안 배웠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한글이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지금 자, 이렇게 제가 이거 갖고 어렵지 않죠? 제가 이러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지금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어이구 저는 봐서 알잖아요. 배웠으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하는 말로 어때요? 쉽죠? 이렇게 제가 말로 여러분 자 읽어보세요.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어렵죠? 이건 어렵잖아요. 이건 쉽고.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이 문자를 모르기 때문이죠. 자, 이거를 하기 위한 건데 제가 사설이 길었지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문자를, 이 언어를 대할 때 참 어렵다 이렇게 먼저 선입관을 갖지 마시고 우리말식으로 일단 인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언어든 자음과 모음이라는 거잖아요. 모음. 아까 기역, 니은,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소리를 내는 것과 말하는 것과 글을 배우는 것과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말을 왜 이렇게 잘하고 또 글을 자연스럽게 읽는다는 것에 이미 익숙한 것에다가 외국어를 대입을 시켜서 일단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번역을 잘하고 그 언어학자나 회화를 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이 성경 원어학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히브리어 헬라어를 우리가 보고 이미 많은 프로그램과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왔던 우리나라에서 공부해 왔던 우리말 공부를 했던 경험과
그것만 된다면, 여러분이 글을 쓰고 말하고 말한 거를 글을 쓰고 글 쓴 거를 말할 수만 있다면 이 헬라어 히브리어도 잘할 수 있다. 읽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걸 합니다. 거기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읽기와 쓰기입니다. 우리말을 읽기와 쓰기가 자연스럽듯이 외국어도 읽기와 쓰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다. 왜? 이게 자음이고 요게 모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말도 어렸을 때 여러분 초등학교 기억나시나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이읒 이렇게 하고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이렇게 잖아. 그 노래도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하, 의에 이렇게 노래를 배웠잖아요. 그 정도의 노력만 있으시면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보면서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말처럼 이거 자음, 모음 이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해해 가시면 쉽다는 겁니다. 자, 여기가 자음, 밑에가 모음. 그래서 자음이 뭐고 모음이 뭐다라는 걸 알면 이 구조는 위에가 자음이고 밑에가 모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자면 요거를 예를 들게요. 위에가 자음이라 그랬는데 위에가 베트의 말로 비읍, 밑에가 아다. 그래서 요걸 여기다 갖다 붙이면 바다. 그 다음에 요거는 레시의 리을이다. 그리고 여기 있는 밑에 있는 게 모음이기 때문에 아다. 그래서 우리말식으로 바꾸면 바라다. 그리고 알렙은 소리 내지 않는다. 그래서 바라.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읽으면 바라. 원래 이게 히브리식으로 했다면 이렇게 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다시 써드릴게요. 자, 여기가 자음이고요. 여기가 모음이라 그랬고요. 모음은 아예이오고 자음은 기역, 니은, 디귿인데 요 베트라고 하는 요 알파벳의 발음이 베트 했기 때문에 처음 시작되는 베트 하는 그 소리의 앞자가 자음이라서 비읍을 쓰고요. 밑에가 모음인데 이게 아예이오 할 때 아다. 그래서 밑에다 쓰면 이렇게 아. 그 다음에 레시 할 때 리을이잖아요. 발음이. 그래서 리을을 쓰고 밑에가 똑같잖아요. 여기. 그래서 아예이오. 선은 다 아다. 나중에 모음 비호도 얘기해 드리겠지만 제가 얘기하시는 걸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아다. 그래서 이렇게 쓰고 요 알렙은 음가가 알렙해서 이응인데 끝에 오면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바라. 그래서 요거를 이런 식으로 읽는 걸 바라 읽으니까 요걸 우리말로 바꿔볼게요. 이렇게 옆에 가서 바, 리을은 라. 그래서 바라. 어렵지 않죠? 문제는 이거를 자음을 이 알파벳의 음가를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건데 이것도 게으르고 하기 싫으면 어려워 이러면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더 쉬운 요령이 없어요. 여러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즐거워서 외웠습니까? 아니잖아요. 노래로 외워서 즐거웠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냥 했잖아요. 좀 지나고 나니까 힘들어하니까 노래로도 외우고 요령을 배웠지만 처음에는 그냥 한 겁니다.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요걸 헬라어잖아요. 헬라어도 요 부분을 볼게요. 요것도 이게 엡실론에서 요것도 엡실론 할 때 요거는 음가가 에가 되는 거예요. 모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뉘라고 하는 것은 니은입니다. 그래서 뉘에서 이건 음가가 자음이에요. 헬라어는 자음과 모음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고 히브리어는 위에가 자음이고 밑에가 모음입니다. 이거는 언어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시고 아무 생각 없이 나 모르는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다. 근데 히브리어는 위에가 자음이고 밑에다가 모음을 기록한다. 다른 헬라어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기록됐다. 그래서 모음에 해당되는 알파벳과 자음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배우면 헬라어는 옆으로 읽어가면서 모음 자음이니까 요거 알파가 아고요. 로가 자음이고요. 크시가 키가 자음이고요. 요 해가 모음입니다. 그래서 앞에 아 그래서 이응을 쓰고 밑에 모음이 없기 때문에 으로 읽고 그래서 아르케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당되는 알파벳에 해당되는 요게 자음이냐 모음이냐만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읽기는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제 영상 보시고 먼저 바로 이 언어를 접하기 전에 읽는다는 것은 뭐고 쓴다는 것은 뭐냐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말을 읽고 쓰고 자연스러웠듯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고 쓴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신 다음에 다른 언어로 접하면 언어들은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는 알파벳이 다를 뿐 읽는다는 것과 쓴다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왜 읽기 쓰기를 하냐면 다른 영상의 다른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은 무조건 우리가 히브리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전제로 해서 이걸 하는데 제가 아는 성경 원어학당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면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에 좀 초점을 가지고 외우는 식이 아닌 그거는 이미 유튜브에 많이 계시니까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든 이것을 가지고 흥미를 느끼고 원리를 이해하는 어떤 그 자극제가 됐다면 전문적인 것은 더 탁월한 교수님들의 그 문법책과 그분들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는 거고 저는 처음에 저도 이 헬라어 히브리어를 읽고 쓰고 문법 해석하고 성경과 비교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볼 때 처음 시작했을 때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극복해 갔는지 제 나름의 방법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당이라고 말하는 것도 전문적이지 않는 저의 실력 때문에 학당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유치원처럼 이 언어를 배우는 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좀 설명해서 지속적으로 이 언어를 공부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고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한테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에 배웠고 배우는 이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싶은 채널입니다. 얘기가 또 엉뚱한 쪽으로 갔는데 지금처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언어를 접하기 전에 지금 이 언어를 일단 보려고 우리가 이걸 시작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읽는다는 거 읽기란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내면 문자를 보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거는 자음과 모음으로 기록됐다. 근데 이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외국어를 보고 자음과 모음이 뭐냐 이거보다 지금 우리말을 여러분들이 소리도 내고 또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쓰기도 하시잖아요. 이거를 했던 기억을 천천히 단계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우리말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거를 어떻게 쓰게 되셨습니까?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게 쓰고 또 문학가는 이거 수필가나 소설가나 시인들은 이거를 우리말을 같이 하는데도 나보다 더 탁월하게 표현을 하고요. 나하고 똑같은 말을 똑같은 내용을 하는데 다른 사람 말은 더 말을 잘하잖아요. 어떻게 우리말을 가지고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다 쓰고 듣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자체가 경이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여러분이 쓰고 자유롭게 읽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이 지금 자연스러운 이것을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언어도 이것도 문자이기 때문에 그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음가가 비읍이고 배트, 요거는 모음이라서 배라고 읽는다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언어만 생각하고 보니까 우리말에 비해서 모르니까 이렇게 어렵다는 선입감이 들어서 이 공부할 의욕이 감쇄되는 거잖아요. 우리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해하고 있었구나, 쓸 수도 있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언어라는 이 문자 형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언어로 들어가면 이런 우리나라 원리와 같다. 밟다. 이거 우리말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외국 사람한테. 그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이렇게 이해하고 쓰잖아요. 이 언어처럼 이 문자의 형태가 똑같다는 겁니다. 언어나. 다만 이 눈에 보이는 이 문자만 다르다는 것 뿐이죠. 이 문자만. 우리말의 갑, 삼, 암, 뭐 이런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위아래가 자음과 모음으로 돼 있고 헬라어는 자음과 모음이 이어져 있어서 우리말의 갑 이렇게 이해하듯이 이걸 풀어서 쓰면 이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읽을 때 이거 갑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좀 흥분하면 말이 좀 빨라졌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 값없이 거저주라는 말을 썼는데 외국인한테 이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이 이 히브리 헬라어로 대하는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자, 이거를 만약에 풀어쓰기식으로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이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값없이 거저주라 이거는요 헬라식이에요. 지금 헬라어로 얘기하면 헬라어는 자음과 모음이 함께 있는 알파벳으로서 쭉 이렇게 쓴 거라 그랬죠. 히브리어는 자음을 위에 쓰고 모음을 아래 썼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를 우리말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값이라는 게 요거를 히브리식으로 써보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가라고 하는 거에다가 밑에 모음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볼까요? 갑. 우리 이렇게 쓰는 거 있죠. 이렇게 쓰면, 자,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재미있게 옆으로 풀어서 쓴다 그러잖아요. 풀어서 쓰면 우리말 사람은 이걸 이해할 겁니다. 가, 비읍시옷? 이게 뭐야? 요게 받침이구나. 갑, 비읍시옷? 이거 뭐야? 이건 받침으로 쓰라는 거네. 그래서 갑 없이, 여기서 이렇게 갈 겁니다. 여러분 이름 쓸 때 제 이름을 쓰면 박성근이니까 이렇게 옛날 노트에다 그렇게 쓰신 기억 없나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한국 사람 다 알잖아요. 박, 성, 근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히브리인도 그렇게 쓴다는 얘기랑 같은 겁니다. 이렇게 언어의 구조가 이런 식이구나 라는 걸 이해한다는 거는 그 언어를 먼저 접하기 전에 무조건 두드려 외우는 거 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기본으로 한다 그러면 히브리식이면 기역 자음에다가 이렇게 기,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니은, 그리고 점점, 그 다음에 이응, 그 다음에 리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식, 이게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요거는 기, 비읍, 요거 쉐와는 모음이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받침으로 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없으니까 요거는 그 다음에 오발음에서 로. 우리도 이런 원칙을 세우면 기본으로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지금 여러분 히브리어를 접하기 전에 히브리어의 구조를 배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이게 히브리식 쓴 겁니다. 기, 본, 여기 모음기가 없으면 으 발음이니까 루, 이게 히브리식입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기억은 기멜, 비읍은 두 가지가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베트, 요 니은은 눈, 그 다음에 이응은 알렙, 리을은 로, 이렇게 쓴다든지 레시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요 모음에 해당되는 부호만 뭐 이렇게 뭐 표시를 하면 히브리식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의 구조예요. 히브리어를 먼저 접하고서 우리말로 이게 이응에 이렇게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러나 거꾸로 우리말식으로 이해하면 더 쉬워진다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여러분이 이걸 접하면 이게 친숙해 보입니다. 이제 읽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쓰기부터 했어야 되는 얘기가 좀 생각이 나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좀 갔네요. 자, 쓰기라는 거, 아까 읽기 쓰기를 제가 함께 얘기했는데요. 쓰기란 소리를 듣고 쓴다는 거죠. 소리를 듣고 문자로 쓴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지금 제가 이해하셨죠? 하는 거를 여러분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는 이해하는데, 그러면 그거를 소리를 안 들려도 제가 말하지 않고 기록하면 소리 낼 수 있도록 소리를 듣고 써주세요 하는 거는 여러분이 문자를 배웠다는 거죠. 그죠? 문자를 배웠다는 것은, 문자는 소리를 내려면 자음과 모음으로 기록돼 있다, 이러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고서 언어를 배우면 어떤 언어든지 우리말에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리말에 해당되는 자음과 우리말에 해당되는 모음이 그 나라 언어의 어떤 거냐면 알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외워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최초에는 무조건 외워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원리를 이해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 나이 때 되신 분들, 제가 65년 뱀띠인데요. 제 어렸을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무조건 외웠잖아요. 못 외우면 혼났잖아요. 근데 지금 제 자녀들의 공부 방식을 보면요, 이해하는 식이에요. 원리를 이해해서 가르치는 방식이더라고요. 학교도 그 책을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배우기 시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배워서 여러분들이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 회화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방대하다고 하지만 66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좀 하면요, 간다, 몸, 우리말, 우리말로 쓰고 그에 해당되는 헬라어로 음가를 기록한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자, 이 말을 좀 설명을 할게요. 아까 여기 보시면 지금 요거를 갖고 올게요. 여기 요거를 쓴다고 하는 개념으로 볼게요. 여기 보면 요거를 죄송합니다.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자, 요렇게 갖다 볼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말로 쓰고 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나중에는 이 원리가 두 개 다 되겠지만 제가 일단 이거를 아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베레시트, 이게 베레시트예요. 자, 베레시트. 제가 말하는 우리말로 쓰고라고 하는 거는 아까 우리말도 지금 소리를 들었잖아요. 우리말로 쓰고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여러분이 이렇게 쓸 거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먼저 들을 거란 말이죠.
아까 이제 문자를 알면 읽을 수 있겠지만, 먼저 베레시트라고 들었으면 그에 해당되는 다른 언어, 뭐 히브리어, 이건 지금 이게 히브리어니까요. 히브리어의 음가를 기록한다. 자, 거꾸로 얘기하면 베레시트니까요. 음가, 자음과 모음이잖아요. 그럼 베레시트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되죠? 자, 이쪽을 크게 써볼게요. 베레시트. 여기서 자음과 모음이라 그랬잖아요. 자음, 비읍, 리을. 시트는 독특한 발음이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금방 여러분 이해할 겁니다. 쉬 하면 요거는 히브리어에 신이라고 있는데, 요 쉰을 얘기하는 거. 요거밖에 없어요. 시옷 발음이 아니고 이건 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베레쉿 이렇게 발음을 하면, 한글로 써놓으면 이건 무조건 이거는 쉬가 들어갑니다. 요게 쉬가 들어간다는, 쉰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트니까 요 자음은 요거잖아요. 자, 그 다음 모음을 쓰는 거잖아요. 여기 베, 레, 쉬, 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요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먼저 여러분이 소리를 들으면, 베레시트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자음과 모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요거에 해당되는 알파벳을 외웠잖아요. 비읍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베트와 바브, 이거를 바브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지만 와우라고 발음하면, 와우를 외웠다면 이건 비읍 문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베레시트의 이 비읍 문자는 베트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음에 해당되는 것은, 점은 다 에다 그랬으니까 점, 이거 뭐 다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점에 해당되는 걸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은 거기에 해당되는 게 레쉬라는 게 있고 라메드가 있는데, 베레쉬트 할 때 이 라메드는, 이거는 그냥 먼저 들어두세요. 라메드는 이중음가예요. 그래서 발음 속에 베레쉬트에 리을이 2개가 나와야 라메드를 쓰는 겁니다. 근데 리을이 2개가 없으니까 이거는 레쉬, 그리고 그래서 레를 쓰는 거예요. 문제는 요 알렙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독특한 건데, 요 알렙은 묵음이기 때문에, 묵음이 돼 있기 때문에 베레시트라는 한글로 써놓고는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이거를 제외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 발음으로 써놓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자음과 모음을 이렇게 분리해 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모음을 쓰면 되는 거죠. 쉬에서는 쉬는 쉰이라고 그랬고, 요드가 히렉이 이 모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브가, 티귿은 타브가 있고 테트가 있죠. 이 몇 가지 요령만 하면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요드와 요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기다 요드를 붙여주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한글로 쓸 수만 있다면, 베레시트 이렇게 하면, 아 이건 쉬에서 장모음이다 그러면 요드 이렇게 베레시트 빠르 급단 모음처럼 저기죠. 요게 히렉은 단모음인데, 요드 히렉은 발음상에서 어떻게 한다라는 모음 원칙이 있거든요. 그게 발음을 길게 해주든지 짧게 해주든지 하면서 발음하고 글을 써주면 히브리어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쓰기란 소리와 발음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바꿔놓기만 하면 히브리어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쓰기와 읽기는 상호작용이잖아요. 쓰기와 읽기는 서로 보완해주고 서로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음가를 알아야 소리를 낼 수 있고, 소리를 제대로 냈다면 쓸 수가 있고, 그렇게 썼다면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 연동작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처음 알려주는 사람한테 장모음이다, 단모음이다, 급단모음이다, 그 다음에 우리말을 제대로, 외국어를 제대로 발음해주면,
제대로 쓸 수 있는 거죠. 요것도 보시면 베에트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죠. 저는 이렇게 베에트라고 하지 않고 베에트 이렇게 좀 발음을 합니다. 베에트 그러면 이응가가 아인이 있고 알렙이 있고 그 다음에 요드가 있기 때문에 헷갈려서 실제로 그 라비의 발음도 베에트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어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발음에서 좀 차이를 놔주면 우리는 회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베트라고 하면 요렇게 발음할 수 있는 건 바보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베에트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이건 앞에는 바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나름대로 히브리어를 발음한 것을 듣고서 쓰려고 할 때 제대로 발음을 해주면 베트, 바라,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바부 이런 것들 특별한 발음에 있어서 요거를 바부 하자고 바브 이렇게 발음하고 베트는 그냥 베트, 바라 이렇게 발음하고 그러면 좀 구별이 되지 않나요? 베트, 베트, 바브 이렇게 발음을 조금만 이렇게 신경 써주면 그 소리를 들으면서 베트를 얘기하는구나, 저거는 바브를 얘기하는구나,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소리에 따라서 우리가 베 다르잖아요. 베트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리를 제대로 발음해주고 그 소리를 우리 한국어는 소리를 글로 표현하기가 너무 좋다는 겁니다. 다양한 받침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읽기와 쓰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한 우리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기 쓰기가 자유롭게 되고 있는 여러분들이 내가 읽고 쓰는 것이 어떤 원리로 한글을 읽고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모든 언어는 이런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어의 어순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읽는다는 것과 쓴다는 것이 어떤 원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신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히브리어를 읽고 쓰는 데 대한 기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짧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저는 이상하게 말이 기네요. 왜냐면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미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시겠지만 제가 원래 유튜브 이렇게 어떤 학습적인 그 유튜버는 한 번 본다고 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설명하면 유튜브 속도를 높여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그냥 여기 영상에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 영상이 이제 같은 말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이 다 알기 때문에 유튜브 속도를 좀 높여서 보시면 되거든요. 어디서든지 속도를 높여서 그 발음 여기 설정 이 부분이죠. 발음을 했고 여기 부분이 발음을 해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 그냥 설정 넘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서 히브리어 요런 속도로 모음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 부분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거 여러분들이 속도를 이어서 속도를 높여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더 히브리어 원어 헬라어를 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짧게 하려고 하는데도 계속 길어졌네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곧 다른 영상으로 곧 또 찾아뵐게요.